안녕하십니까, 최지평입니다. 여러분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 제1권과 2권, 그러니까 언어 기초 영역과 언어 기능 영역의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의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한 단원씩 소단어 돼가지고 문제풀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한목에 모아서 이렇게 푸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겠습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여러분 앞쪽에 기출문제 분석에서 몇몇 파트에 해당 소단원의 성격에 맞게끔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수렴하고 이론 수업을 한글로 기억하시죠. 물론 그때도 기출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문제풀이 본격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를 한 30문제 정도를 뽑았습니다. 30문제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인 진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여러분들 보면은 동형 예상 문제 형태로 쭉쭉 소단원마다 풀어가는 이렇게 시간 패턴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한번 자료를 프린트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료 프린터란에 있는데 그쪽에 따로 프린트를 해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시간은 3타임 정도 구성을 하는데 여기 기출문제는 30문항이니까 보통 한 10문항씩 패턴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이 소유하기 나름이지만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푼 문제와 그리고 이 정답과 제가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정답이 오류가 생긴, 말하자면 오답낸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맞히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출문제를 어떤 과정에서는 한번 풀어봄으로써 이런 문제 유형이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점검과 아울러서 자기의 바로 학업 성취도에 따른, 학업 성취도에 따른 영역별 난이도, 개인 난이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이 푼 어떤 한 학생이, 문법 파트에 어법 문제를 몇몇 틀렸다 하면은 그 친구는 어법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공략을 해야 하고 개인 난도는 어법 문제가 가장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파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그와 같은 개인 난이도에 따른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강 자료는요, 지금 보면 1교시, 2교시 파트로 여러분 실제 시험 치는 패턴으로 구성을 했는데 1교시는 어휘 15문항, 어문 규정 5문항, 읽기 40문항 이렇게 해서 총 객관식 57문항을 치릅니다. 자, 그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57문항을 다 만들진 않았어요. 1번부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6번까지가 어휘 영역입니다. 6번까지. 그리고 7번부터 11번까지가요. 11번까지가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은 많은 문제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2014년 수능부터 문법이,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듣기 영역이 없어지고 문법이 대거 강하게 작용하는 너던 문제를 내겠다라는 그와 같은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이 수능의 변화와 이 궤를 같이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눈여겨 우리가 파악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가시겠습니다. 어휘 영역에 단어의 형성 방법.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문법 그러면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어휘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은요, 문법의 이론에 해당해요. 문법 파트도 보면은 이론 문법이 있고 규범 문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본 문법은 보통 4대 어문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문법 이론에 관련된 것이 1번과 같은 문제이고 우리 토클 시험에서는 어휘 부분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단어의 형성 방법, 국어의 특징 가운데 단어 형성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단어라고 하면은요, 보통 보면은 단위로 해서 복합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복합에는 파생어, 합성어가 있습니다. 단위로는 한 개의 실질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고 합성어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그와 같은 단어끼리 결합했다.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 파생어는 접두사, 전미사가 포함된 말을 뜻하죠. 하면 1번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지금 딱 보니까 높이 할 때 이가 명사화 전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덧신, 덧하는 게 접두사고요. 실증은 조금 표시만 해두세요. 알밤할 때 R이 접두사예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접두사 학습도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칼날 같은 경우에는 칼과 날이 실제로 단독으로 쓰임새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의 결합이므로 5번이 답입니다. 칼날은 합성어가 되겠죠. 그런데 1, 2, 4번은 접두사 전미사가 포함된 뭐다?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 문제집에 보더라도 실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생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이 실증은요,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의하면 실타의 어근과 어간은요, 어근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타의 어간 실과 정은 정세라는 한저, 정세정자가 있습니다. 그 한저가 전미사 기능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실증해서 뭐가 됩니까? 합성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표준국어 대사전의 국립국어원의 얘기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답이 그죠? 오답이 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3번과 5번 두 개의 복수정답이 나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요건 문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하나를 고른다면 완벽하게 5번은 답이 되고요. 4번은 정을 정말 뜻을 지닌 것으로만 봐야 되는가 라고 판단했을 때는 전미사의 기능도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파생어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도 지금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은 5번을 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갑니다. 2번은 보기 밑줄 친 단어의 문맥상 의미입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단어, 그죠? 01번은 단어 형성법. 단어 형성법에서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의 문제 선택지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02번은 보면은 단어의 문맥상 의미니까 우리가 물음으로 보면은 문맥적 의미를 묻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이론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다이어라고 들어보셨죠? 다이어. 다이관계, 다이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다이어란 뭐냐 하면은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에 있는 지금의 지다라는 건데 복에 있는 줄친 단어의 문맥상의 뜻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고르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를 묻고는 있지만 그 이론의 수렴에서는 다이어에 대한 해석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복이 그늘이 진 나무 그늘 아래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다 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늘이 치다에서 앞에 치다하고 쥐가 줄거져 있죠. 그럼 바로 앞에 그 문맥의 단어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1번에 보면 바람을 치고 우리가 흔히 바람을 등지다 그러죠. 뒤쪽에 어떤 사물을 뒤쪽에 두다 이런 뜻이니까 맞지 않고 그늘이 지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 그늘이 아닌데 말이죠. 그늘이 아닌데 그늘이 졌으니까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자, 1번은 아니고 2번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다.
책임이란 말이 있죠, 그죠? 책임은 추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말의 추상어 구체어 이건 조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책임이나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고요. 맞다. 다음에 아우에는 이불과 옷보따리를 등에 졌다. 물건을 등에 이렇게 지다라는 구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옷에 힘든 물감 얼룩이 잘 안 져서. 이건 어떤 이물질이 닦이거나 쉽게 없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물질 같은 것이 닦이거나 쉽게 없어지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치다의 의미가 지금 보기와는 다릅니다. 5번, 엄마가 사준 새치마에는 주름이 져 있었다. 주름이 원래 옷감에는 없겠죠. 주름을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하여 5번이 답. 자, 한번 볼까요? 두 단어 간의 관계. 자, 지금 어휘 자체의 01번, 02번은 어휘 자체의 뜻이지만 문맥과 상의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겠지만 3번은 단어와 단어와의 의미 관계입니다. 단어 간의 의미 관계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 단어가 있을 때 단어 간의 의미 관계는 너댓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얘기해요. 보통 유의관계, 비슷한 말. 다음에 뭡니까? 반의관계. 반의관계는 반대말, 상대가 되는 말이죠. 세 번째 상어관계. 학교 문법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상어관계는 포함관계예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상위범주, 하위범주로 구성된 게 상어관계입니다. 그 외에도 동의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1번 보니까 감각, 미각. 우리 감각에는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각은 사람이 이제 신체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그 자극을 느끼는 것인데, 시각은 뭡니까? 눈으로 색상을 보는 것이고, 다음에 미각은 혀로 맛보는 것이죠. 청각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상이어고 미각이 하이어예요. 그러니까 감각에 보면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상이어 미각이 하이어니까 상하관계. 2번 동사 명사. 여러분 3번에 보시면은 선지 2번에 동사 대 명사. 이 동사와 명사는 두 단어만 보면은 뭐예요? 아주 대등한 관계죠. 그죠? 대등이나 병립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동의관계라 그래요. 동의관계. 그러나 동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 문법 수준에서는 얘기를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 연극과 비극, 연극에는 비극, 희극,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희비극 이런 게 있겠죠? 예술이나 문학, 다음에 음악, 미술 등이 있으니까 예술이 상이어 문학이 하여 음악에는 국악, 양악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1, 3, 4, 5는 앞부분이 상위범주의 총칭어가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하위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상어관계인데 2번만 두 단어가 어떻습니까? 대등한 관계로 좀 더 전문적으로는 동의관계이므로 답이 되겠다. 하여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갈까요? 4번 문제 유형은 뭐냐? 4번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뭐 굳이 얘기하면 문맥적 의미라고도 파악이 되는데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하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게 문맥적 의미만 파악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 어휘의 실질적인 사전적인 뜻을 묻기도 합니다. 보시죠. 1번 허울은 멀쩡한데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 문맥과 관련해서 허울은 겉모양은 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죠.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창이다. 한창이란 말은 한참과 한창은 다릅니다. 선택지 2번에 한창이란 말은 어떤 것이 아주 성할 무렵, 무르익을 성할 무렵. 지금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성하게 무렵을 얘기하고 한참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요.
그가 돌아간 지 한참 만에 누나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의 의미가 있죠. 이 두 개 구별해야 할 의미죠. 여기서는 한창이다. 매우 많이 피어있다로 문맥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3번 볼까요? 지난날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자.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렇게 대체해도 앞뒤 문장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허물은 잘못이나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들어맞지 않는다 해서 뭡니까?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흥정을 하건 물건값을 의논하다. 그것은 호강에 겹다.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면서 하는, 나머지는 문맥적 해석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자, 4번 되셨죠? 여러분, 어휘 능력은 문법적 토대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야겠지만 어휘 자체의 기본적인 뜻에서부터 비롯되니까 항상 우리가 보통 일권 공부할 때 어휘를 꼼꼼하게 학습했지 않습니까? 그걸 재반복하면서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하며 동시에 또 문제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좀 더 뭡니까?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갈까요? 단어의 떠풀이.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죠. 자, 5번은 여러분 단어의 낱말 떠풀이를 물었으니까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실제 가장 핵심적인 사전 속에서의 뜻입니다. 근데 여긴 적이란 말이 나와요. 5번에 보면 뭐뭐적. 문법에서 이 적이 이게 표적적입니다. 전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예요. 표적적. 근데 여기 품사에 대해서 가끔씩 묻는데 이 적의 어떤 문법적 기능을 물은 게 아니라 지금 체험과 합해져서 결합해서 어떤 단어의 뜻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그에 반은 학구적이다.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그렇죠? 배울 학자의 구는 궁괄구니까 이번에 그의 정치관은 과거 회기적, 돌회, 돌아갈 귀, 돌아서 가다 이런 뜻이니까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적절합니다. 3번의 이야기를 허구적, 허구, 소설에도 나왔죠. 허구. 꾸며진 가공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든 그럴 듯 합니다. 4번 글이 너무 현학적이어서, 현학적이라는 말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많이 아는 채 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학문으로서의 방법이나 체계가 서 있다는 것은 거리가 멀죠. 하여 답은 4번이겠죠. 그 다음에 해학적이라는 말 보죠. 익살스럽다. 해학은 더 코믹 이렇게 얘기되죠.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 여기서 이제 오답으로 하기 쉽죠. 해학이란 말은 단순한 우스꽝스러운 말뿐만이 아니라 조금 품위가 있는 게 좀 해학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의미 파악해 두시고요. 다음에 6번 갑니다. 보기 기억에 가장 어울리는 말. 자, 여러분 6번은 우리 국어의 어휘 가운데 한조가 거의 60-70% 차지한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한조, 실용한조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자성어는 빠지지 않고 우리 토클 국어 능력 인증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이런 문제인데요.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의 기초 지식에서 1번부터 5번의 선택지에 한자성어의 뜻을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겠죠. 말하자면 각주국음은 뭡니까? 각주국음, 어리석고 융통성 없이로 돼 그 옛것만 고집해서 현실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 쓰이죠. 그 다음에 교원영색은 교묘한 말씨와 상냥한 얼굴빛으로 남을 속이려 드는 이런 태도를 뜻할 때 쓰이는 한자성어입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에 초가집에 초가집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초가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면 농담처럼 그렇게도 하는데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소리 가득하다. 우리 초한지에 나오죠. 그래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한자성어입니다.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소리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은 물러설 곳이 없다. 유사성어로 진퇴유곡, 진퇴양난 이와 같죠. 연못 그연에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다라는 뜻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려 하는 이와 같은 태도, 거기에 쓰이죠. 올동주는 오나라 올나라가 함께, 사람이 함께 배를 타다.
원래 오나라 원날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지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오나라의 뭡니까? 부차와 왕인 부차와 원래 구천에 얽히고 얽힌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죠. 거기서 비롯된 말도 와신상담이라는 한조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오나라 원날의 재림은 원수지간인데 함께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는데 살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쳤다라는 뜻으로 서로 반목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동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한조에 대한 이해가 배경지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봅니다. 기업의 목표는 신제품 개발, 매출 증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는데 한자성어는 또 고사성어나 비표현이 많기 때문에 괄호의 앞뒤 문맥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이러한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밑줄 그어볼까요? 표현하는 환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 한자성어의 뜻을 어느 정도 추정케 해줍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적응을 못하다. 그러니까 옛것을 고집해서 현실적인 이런 적응력이 떨어지는 한자성어가 바로 각주국음, 어리석고 융통성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답은 하여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각주국음 하면은 초나라의 그 금계과 관련된 얘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주국음 하면은 이 초나라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6번에 보면 저 한자성어, 그러니까 상황에 어울리는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에도 한자성어 가운데 옛날 이야기와 연결된 비유표현이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이런 고사성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각자가 얘가 색일각입니다. 색이다. 칼도방부죠. 여기 우측에 칼도의 변형자가 있잖아요. 그죠? 칼도방부. 각주,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한자공 많이 하셨죠? 각주. 배에다 색입니다. 배에다 색에서 구할구자. 그죠? 금, 칼금자. 칼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요, 각주구금은 배에다가 색에서, 칼로 색에서 구금, 금을 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각주구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예, 초인의 유섭강자로라. 초나라 사람 가운데 건널섭, 바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연계해서 얘기하면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 친구가 금객이었던 모양이에요. 금객.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자기의 금을 아마 모르고 빠뜨렸겠죠. 모르고 어디로? 이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던지지도 않았겠어요. 이렇게 금을 물속으로 빠뜨리고 이 친구가 여기가 내 금이 따라서 빠진 것이야 라고 배전에다 표시를 했어요. 급히 거각기주알 하면서 바로 여기가 내 금이 따라서 빠진 곳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주지에 배가 이제 목적지 도착했어요. 목적지 이렇게 항해를 계속하니까 이제 배가 목적지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금격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바로 모자까지 벗고 이 배전에 새긴 발을 따라서 여기다 금이 빠진 것을 새겨놨겠죠. 새긴 발을 바로 따라 쫓아가지고 금을 구하러 들어가는 어리석음. 자, 이처럼 이 친구처럼 금을 구한다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느뇨. 그래서 지금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그와 같은 실정적인 해석을 내린 그와 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옛날 법으로 오늘을 다스린다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으리요 라는 비유 표현에 초나라의 금객에 얽힌 이와 같은 고사에서 각주구금. 그러니까 이 금을 옛것을 비교하자면 옛것을 이 금은 물속에서 쫓아오지 못했죠. 배는 이미 왔으니까 옛것의
모든 것을 옛 것 자체의 원리가 통용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융통성 없음을 말할 때 각주국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각주국음 또 우리가 보면 수주대토, 그죠? 교주곳을 미생지신 이런 것은 어리석고 융통성 없다는 한자성으로 모든 별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뭐 재밌죠, 아주.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문제풀이 하면은 그렇게 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되지만 그와 같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을 낱낱이 이런 문제에 적응해서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득점원으로서의 뭡니까? 배경 지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휘, 그죠? 기출문제 몇몇 발췌한 문제 한번 풀었고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7번부터는 어문규정. 그러니까 4대 규범 있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7번. 기사제목적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총 6장의 57개항과 문장보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권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배우고 있죠. 자, 비리그 얽히고 설킨 인맥. 자, 1번 답이네요. 왜? 얽히고 설키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얽히다는 얽히, 리을 기역과 히읗 이렇게 기본형을 잡히고요. 얽히다. 이 얽히다는 있지만은 설키다는 뭡니까? 이렇게 리을 기역이 아니에요. 섞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맞아? 바로 설키다 발음대로 이렇게 두 개가 이걸 알고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얽히고 표기가 설키다. 여기서 석, 리을, 기역, 히읗 하면 안 됩니다. 설키다라는 것. 이 문제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1번이 정답.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냐? 2번은 소망이라는 뜻으로 지금 그러죠. 임기말 정부에 거는 바램.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용어는 바라다입니다. 그럼 바라다의 파생명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램은 아니죠. 바람입니다. 바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야죠. 노단시 만남에 보면은 바램이었으면 비표준어입니다. 3번에 흡족한 미소를 띤 할 때 3번에 보면은 띠다죠. 기본형이 띠다입니다. 뜨이다가 아니고 얼굴에 표정을 짓다. 그 다음 4번에 보면은 우승 뒷맞추기. 여러분 적중하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다 할 때 뭐죠? 맞히다죠. 이렇게 표기가. 맞추다가 아닙니다. 맞추다는 주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지어시 있는 형태 하나의 표기를 통일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추다입니다. 5번 영수민이 고통을 못 본 채 하는. 여러분 선택지 5번은요. 공부 때문에 이렇게 뭐뭐 채 다음에 채 그리고 보면은 째가 있죠. 째. 얘네들은 의존명사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의존명사에서 단독으로 띄어쓰는데 여기 나오는 어의 채는 못 본 채하다. 일종의 가식을 드러내고 이건 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송두리째처럼 전미사예요. 단독에. 모두 이런 뜻의 의미를 조금 띄죠. 자, 그러면 지금은 문맥에서 보면 영수민의 고통을 못 본 채하다 할 때는 못 본 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채하다 할 때 어휘로 써야지 채 이건 아니죠. 그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죠. 하여 답은 어디다? 1번이 정답이다. 8번 볼까요? 여러분 08은 맞춤법 종합입니다. 08 맞춤법 종합. 한글 맞춤법 종합. 지금 보기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들어갈 표기가 올바르게 되는 것. 자, 그 사람 이전에 보니까 사람이 아주 똑똑하대 할 때 여러분 선택지 일단 1번이 아니죠. 자, 이것 보세요. 이가 들어가고 이 대화, 이의 대화. 이건 이론 수업에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이의 대 차입니다. 그럼 이걸 꼭 알아둘 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의문형 종결, 의문형에서는 어떤 표기가 맞냐면 그가 갔대, 왔대 할 때는 이의 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대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서형 종결할 때는 어떻게? 평서는 보통 일반적인 종결이죠. 평서형일 때는 대와 여기 I에 대한 어휘에 대해 의미 차이가 있어요. I에 대한 전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에게 들어보니 학원에서 잘 가르치신대 할 때는 I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휘에 대한 자기가 직접 체험이나 경험을 한 겁니다. 어휘에 대한. 그 어휘의 대가 어휘 음성이니까 경험의 여어가 음성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쉽게 좀 하시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내가 내일 다시 그 사람 이전에 보니까 자기 경험했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해 자 똑똑하대에서 어휘 갑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 선택지 그 4번까지 2, 3, 4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는 여러분들 뭐뭐 리을게가 어미예요. 리을게 표기가 한글 맞춤법 54망에 있습니다. 제 54망. 이 평소 이렇게 이런 다음의 의미는 뭐예요? 평음으로 표기합니다. 예서소리로 리을게, 리을거나 등등. 리을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걸 이렇게 끝나면은 발음은 뭐예요?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표기는 평음으로 이렇게 써가야 돼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2번 그리고 또 2번밖에 답이 없네요. 2번 아니고 3번밖에 답이 없네. 거기서 끝났네. 그죠? 자, 연락할게 이렇게. 다음에 복권의 1등 번호를 맞히다, 적중하다. 조금 전에도 나왔죠. 이렇게 맞히다. 자, 다음 들창 넘어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넘어와 넘어. 이것도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표현에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넘다라는 동사의 의미 변화하는 겁니다. 동작을 얘기해요. 근데 넘어는 파생명사입니다. 파생으로서 명사란 말이야. 이 동사는 보면 동작이 있습니다. 산 넘어 물 건너 이 동네에 왔다. 그건 넘는 동작이 있죠. 그러나 이 넘어는 어떤 사물을 경계로 그 저편입니다. 사물을 경계로 저편.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실제 넘는 동작이 아니죠. 산을 경계로 저편. 산 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자, 그래도 들창 넘어 파란 하늘이. 들창을 기준으로 파란 하늘이 넘어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노래도 있죠. 김창원 씨의 노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런 제목에서 넘어 이렇게 쓰면 난리 납니다. 창문 넘어 어렴풋이 이렇게 하면 창문을 넘어가서 8층이나 7층에서 투신 자살이 됩니다. 창문을 경계로 그 넘어 저편 이런 뜻이니까 너머로 표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8번 맞춤법 종합이죠. 자, 9번 한번 보실까요? 9번 표기와 발음에 관련된 설명으로 말하는 거. 해맞이란 단어를 흔히 쓰므로 해맞이, 그죠? 해를 맞다, 맞다 할 때 지으시죠? 예, 이것과 짝을 맞춰 해가 뜨는 것을 해돋이 할 때는 돋다의 디귿입니다. 틀렸고요. 북측에서 금을 라자입니다. 라진시로 읽었을지라도 북쪽에는 리을을 둔법칙에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노동신문 이렇게 되잖아요. 남쪽 우리의 표준어에서는 둔법칙 해서 이응이나 미연으로 바뀝니다. 남측에서 언급할 때는 나진시로 읽었어야 합니다. 2번이 정답. 자, 9번엔 2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3번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을 뜻하는 여제 동맹은 려 어디에 리을이 못 옵니다. 둔법칙. 그 이응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제 동맹. 다음에 바치 소치로 발음하면 이건 뭡니까? 국유어마 역행동하죠. 디귿 받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티 소티가 아닙니다. 국유어마는 결정적 변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틀렸고 5번 국어 단어의 첫말이 리이 올 수 없죠. 관습적으로 라면. 근데 국어의 어휘 범주는 한저, 고요, 외래어예요. 근데 둔법칙의 적용치는 고요와 한저에 두드러지지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의 표기가 원짐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표기이기 때문입니다.
라면 그대로 적죠. 라디오 같은 경우에 나지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라면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9번의 답은 2번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말했죠. 10번, 11번 볼까요? 여러분 10번, 11번을 보면은 10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외래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걸 4대 규범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외래 표기법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제화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국어의 단어예요. 우리 국어의 단어들을 로마자, 즉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 가지고? 표준 발음법에 준한다. 이걸 표준 발음법에 준하는 것을 뭐다? 전음법이라 그래요. 이 표준 발음법은 해당하는 우리 국어의 단어의 표준 발음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배경 지식으로 연결이 다 있어야 돼요. 표준 발음이. 무슨 얘기냐 하면 1번에 신라 이렇게 썼지만 표기는 니은 리을이지만 발음은 신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표준 발음법에 준하는 전음법이로되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예외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외, 표준 발음법에 따른 예외까지 온전하게 학습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신라 이렇게 표준 발음법에 준하고요. 그리고 리을이 종성의 리을은 원래가 L이고 초성의 리을은 R 이렇게 표기하는데 리을 연달아 이렇게 연결이 달 때는 LL로 적는다라는 예외 규정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대문자 신라 이렇게 적히죠. 1번은 맞습니다.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선택지 2번에 가치. 자, 국유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치조음이 뭐로? 바로 이와 같이 가치. 좀 전에 우리 그 9번 문제에도 얘기 있었죠. 자, 이렇게 되는데 가치 같은 경우에 이 발음대로 적으니까요. CHI 이렇게 적으면 무리가 없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종로입니다. 종로. 자, 종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은요, 이응의 리을에 영향을 준 비음합니다. 그래서 종로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표기함이 돼요. J-O-N-G. 자, 여기 뭐더라? 노니까 NO지 RO가 아닙니다. 그죠? NO. 그 표준 발음법 연결이 다 하니까 여기에 RO로 적으면 틀린다 해서 정답이 지금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난 표기했죠? 같은 맥락에서 해도지 그대로 한번 연습해두고 선지 5번에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발음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발음 이 뒤에 발음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른 발음으로. 그걸 모르면 얘기가 안 맞죠. 왜? 발음 중심으로 표기를 함으로 왕십리 이렇게 적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십리. 그러면 여기 왕이니까 왕은 WA 다음에 NG 왕 다음에 심 SIM 그리고 니니까 NI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왕십리까지 표기됐죠. 자, 이제 우리 그 어휘와 여러분들 어휘와 그리고 어법 마지막 문제 11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외래 표기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파일 그죠? X 파일이 있죠. 파일 하면 안 됩니다. F는 대부분 피읍으로 파일. 두 번째 어제 메시지가 메시지 하면 안 되겠죠. 메시지. 이런 외래 표기는 사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어휘를 알파벳을 빌려 로마자로 제시하는 적는 방법이고 외래 표기는 들어온 외래어를 우리 국어 외래어도 우리 국어의 어휘니까 적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래어를 뭡니까? 바로 우리 국어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외래어 또 오류 표기가 많은 것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어다가 학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악센트 맞습니다. 액센트 아니죠. 악센트를 표기하고요. 4번에 레포트가 아니고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과제물 있죠. REPORT는 리포트 아래의 뭐 한번
적어보시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리포트. 그죠? 레포트가 아니고. 이 외래는 어떻게? 리포트로 적는다.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에 보면 디지털 맞죠? 그죠? 평소에 공부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은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12번부터는 1교시에 51권 문항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읽기 내용에 읽기 텍스트는 굉장히 많죠. 읽기 텍스트의 문제입니다. 자, 12번부터 읽기 한번 여러분 덜 푸신 분 또 프린트를 내려다가 자기가 미처 풀어보기 전에 먼저 해석을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에 지문 내용이 다 달려 있으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부터 길러야겠죠. 자, 잠시 후에 12번 읽기 문항부터 접근해 갑시다.